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프렌치 키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렌치 키스는 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왜 하필이면 그 프렌치 키스라는 앞에 프랑스라는 말이 붙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서로 감정이 별로 좀 안 좋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괜히 싸우고 싶고, 이 사람들 여기 쳐다보면 아주 이렇게 막 혐오하고 이러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된 이런 감정이 아무래도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35년간이나 그 식민지의 굴욕을 이렇게 당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앙금이 남아서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뭐 스포츠 경기도 예를 들어 한일전이다 이러면 막 목숨 걸고 뛰어야 하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막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전쟁 딱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전쟁 영웅 누구 있어요? 이수진 장군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잔다르크라는 영국과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선가 뭔지 잘 모르도 뭔지 들어본 적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치열했던 100년 전쟁 중에 나타났던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죠. 그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으로 전쟁에 많은 승리를 남겨다 주었던 사람인데, 이 전쟁이 소위 이제 100년 전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하고 프랑스가 벌였던 전쟁인데, 실제로는 얘는 이 한 번의 전쟁이 100년간 갔던 건 아니었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여기 나오는 것처럼 1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쟁들이 일어났다 말았다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실은 그래서요, 영국이랑 프랑스는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안 좋은 것만큼이나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왜 100년 전쟁이냐 1000년 전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그 전쟁을 치르는 두 나라 간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축구하면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일전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양 국가 간에 좀 앙숙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뭐 발이 막 이렇게 안 좋게 부르는 것처럼 이 영국인들도 프랑스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귀엽다, 그죠? 이게 영어 단어로 개구리, frog인데, 이 frog가 바로 프랑스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안 좋은 말로 영국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메고 있는 기타가 보니까 프랑스 국기죠, 그죠?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제 3색이 나와 있는데, 이 프랑스인들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뭐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을 이렇게 프라그라는 단어로 부르고요. 대문자로 프랑스를 프라그라고 이렇게 아주 좀 비하해서 부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렌치라는 말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을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렌치 리브라고 하면, 이렇게 프렌치 리브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떠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 와서 예의도 없이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아주 네 가지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걸 프렌치 리브라고 그러고, 앞에 동사를 take를 붙여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도 없이 떠났다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프렌치 아트나 프렌치 컬처라고 하면, 뭐 원래는 이제 프랑스 미술, 프랑스 문화 이런 말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지만 얘가 대단히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속으로 쓰일 때는 이게 국왕성교를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프랑스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프렌치 키스라는 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왠지 사실은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남녀 간의 이렇게 키스 장면인데, 그게 막 서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소위 딥키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 영국 사람들이 아유, 프랑스 놈들의 키스라고 해서 프렌치 키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랍니다. 프렌치 레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렇게 아주 역시 안 좋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될 때 프렌치 레슨이 매춘부에게 성행위를 배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프렌치 레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죽했으면 두 국가 간의 감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앞에다가 프렌치라는 말을 붙여서 이런 좀 듣기 불편한 말들을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영국 애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만 그냥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영국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부를 때 조센칭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영국인들 로스비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가 아주 요리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영국 애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사실은 딱 떠오르는 요리가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피쉬앤칩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요리가 피쉬앤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카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레는 사실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에 그 인도에서 들여온 음식이 영국의 주된 음식이 돼버릴 만큼 영국은 사실 그렇게 요리가 많이 발달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할 줄 아는 게 고기 구워 먹는 것밖에 없는 애들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놀릴 때 로스비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저런 뭐 프랑스놈 같은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저걸 똑같이 제가 이게 불어라서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음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이게 이제 영국 앵글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잉글리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저런 영국놈 같은 이런 말을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쓰고요. 그다음에 러브레터라는 단어가 저게 이제 뭐냐면 저게 콘돔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저걸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꼭 이렇게 영국이라는 단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CAP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 덮어 쓰는 이런 것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같습니다. 모자, 뭐 외투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될 텐데 요렇게 나타내서 이걸 이제 콘돔을 나타내는 말에다가 이렇게 영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군요. 자, 근데 꼭 프렌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쁜 단어로만 사실 쓰이는 건 아니죠. 진짜로 프렌치라는 말이 정말로 프랑스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이렇게 계란 반죽을 이렇게 빵에다 묻혀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프렌치 토스트 뭐 잘 아실 거고요. 프렌치 드레싱 이런 데 들어가는 말들은 나쁜 의미로 쓰이는 프렌치는 아니군요. 야, 이건 여러분 또 역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즐겨 먹는 그 음식 중에 한 가지죠. 프렌치 프라이는 그런데 얘는 조금 재밌어요. 이게 실제로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냐면 벨기에가 시비를 거는데 이 벨기에가 실제로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넣기도 했어요. 이게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가 즉 원래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벨지움이다, 벨기에 거다라고 이렇게 정정해달라라는 얘기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1차 대전 때 미군이 벨기에에 가서 이걸 먹고는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고는 와, 이게 여기가 지금 프랑스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벨기에 땅이 프랑스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와, 이게 프랑스의 프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즈라는 데 불러서 그렇게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걸 벨지움 것으로 다시 고쳐달라라고 벨기에 사람들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때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프랑스 혁명 때부터 우리가 먹던 음식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뽕네프 지방에서 이미 먹고 있던 음식이었어, 우리 거였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소리는 또 이걸 보고 이렇게 어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이런 대통령이 있거든요. 영어 교과서인데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이걸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렀던 데서 프랑스에서 먹었던 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 뭐 그 설이 뭐 우리한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듣는 거고 우리는 뭐 맛있게 먹기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던 건 앞에 프렌치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왜 그렇게 뭔가를 비하하거나 또는 경멸하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프렌치 키스라는 의미도 왜 하필이면 그 딥 키스를 프렌치 키스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한번 봤고요. 그것 말고 프렌치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몇 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잘 찾아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